우리는 살면서 인간관계를 맺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지만 이 관계의 바다는 때로는 잔잔하고 때로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지혜와 현명한 처신은 이 복잡하고 기만적인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에서 비롯됩니다. 오늘은 두 가지 핵심적인 생존 지혜를 하나의 통찰력 있는 시각으로 엮어 심도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첫째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을 통해 외부의 위험과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는 침묵의 방어술이며, 둘째는 이미 관계 속에 침투한 위험, 즉 거짓말을 간파하는 고도의 심리 기술을 통해 기만적인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분별의 기술입니다. 이 방대한 내용을 통해 여러분은 불필요한 위험을 회피하는 지혜와 불가피한 상황에서 진실을 가려내는 단호한 기술을 모두 갖추게 될 것입니다. 우선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면 안 되는 것들, 즉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될 침묵의 영역에 대해 심도 있게 논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심리 속에는 타인의 성공과 행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마음도 있지만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여 파괴하려 드는 악의적인 심리학적 시기심도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드러내는 정보는 단순한 자랑거리가 아니라 공격자들의 시기심을 자극하고 그들에게 약점을 노출하는 위험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안전과 평온을 위해 이 위험 신호를 철저히 감추고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외부의 시선에 맡기지 않습니다. 첫째, 당신의 재산 상태와 숨겨진 재물의 규모 및 출처를 절대로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나 현금, 주식 포트폴리오뿐만 아니라 미래에 기대되는 투자 수익이나 유산, 혹은 아직 알려지지 않은 고액의 수입원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재물의 자랑은 즉각적으로 타인의 시기심과 질투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시기심은 단순히 감정적인 불편함에 그치지 않고 당신을 향한 악의적인 소문을 유포하거나 금전적인 사기를 시도하거나 심지어 현실적인 범죄의 표적으로 삼는 등의 현실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신의 재산을 자세히 알게 된 교활한 사람은 당신을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 분류하고 끊임없이 무리한 부탁이나 금전적 요구를 해오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더 이상 인격적인 대상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을 메꿔줄 도구 또는 나의 부러움을 해소해줄 대상일 뿐입니다. 재물을 드러내는 것은 평온했던 삶에 불필요한 탐욕과 위험을 끌어들이는 행위임을 명심하고 철저히 비밀의 영역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둘째,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당신의 미래 계획과 원대한 목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할 핵심적인 전략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을 때 이미 성취한 것과 같은 가짜 만족감을 느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끈기와 동기가 약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당신의 목표가 경쟁자의 귀에 들어갈 경우 방해 공작이나 선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훔치거나 당신이 진출하려는 시장을 미리 선점하여 당신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거나 당신의 프로젝트에 흠집을 내어 실패를 유도하는 등의 악의적인 방해 행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승부사나 성공한 리더는 계획이 완성되고 실행되어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철저히 침묵합니다.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은 타인의 피상적인 격려가 아니라 오직 최종적인 성공의 결과 그 자체뿐입니다. 미완의 꿈은 타인의 방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가장 연약한 자산입니다. 셋째, 당신이 알고 있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의 약점이나 치명적인 비밀은 절대 외부에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당신에게 주어진 신뢰를 배반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가장 취약한 인질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공격하려는 악의적인 사람이 이 정보를 알게 되면 당신의 가족을 조롱하거나 협박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당신에게 심리적 고통을 가하거나 심지어 부당한 굴복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취약성을 외부에 노출하는 것은 스스로 가장 아픈 곳을 내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가족의 비밀과 약점은 오직 그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만 영원히 묻어두어야 할 철저한 성역이며 이를 발설하는 것은 관계를 끊는 것 이상의 치명적인 상처를 남깁니다.
넷째, 당신이 행한 선행이나 타인에게 베푼 도움의 세부 사항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선행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오랜 지혜처럼 드러내지 않을 때 그 가치와 순수함이 완성됩니다. 선행을 자랑하는 순간 그 행위의 동기는 순수한 이타심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자기만족을 갈구하는 이기심으로 즉각 변질됩니다. 또한 당신의 선행을 들은 사람들은 당신을 위선자로 판단하거나 당신의 행동에 대해 시니컬한 평가를 내리며 본래의 의미를 훼손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것은 당신이 말한 선행 목록이 아니라 당신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겸손하고 일관된 인격입니다. 남에게 베푼 도움을 끊임없이 언급하는 것은 결국 상대방에게 심리적 빚을 상기시켜 부담을 주는 폭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째, 당신의 지극히 사적이거나 취약한 내면의 고통이나 과거의 상처를 함부로 자랑하거나 발설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신뢰하는 사람과의 진솔한 대화는 필요하지만 이를 무분별하게 드러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교활한 사람들은 당신의 감정적 약점을 파악하고 필요할 때 그 상처를 다시 건드려 당신을 조종하거나 무력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당신의 가장 깊은 고통과 불안은 당신의 내면적 통제권 안에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그들에게 당신의 감정적 안전장치를 해제할 수 있는 비밀번호를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침묵의 방어벽을 세운 후에도 우리는 관계 속에 침투한 기만과 거짓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분별의 기술을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을 다물고 살아도 우리의 성과를 탐내고 관계를 조종하려는 거짓말쟁이와 조종자들로부터는 끊임없이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간파하는 기술은 세 가지 영역, 즉 언어적 패턴, 비언어적 행동, 그리고 심리적 압박에 대한 생리적 반응을 통합적으로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첫째, 분석의 기초는 기본선과의 이탈을 포착하는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은 편안하고 진실을 말할 때 고유한 행동 패턴 기본선을 가지고 있음을 앞서 강조했습니다. 거짓말의 징후를 찾을 때는 그 사람이 특정 질문에 대해 평소보다 말의 속도, 호흡의 깊이, 제스처의 크기가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변화했는지 등 기본선에서 얼마나 벗어났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손을 턱에 괴고 듣던 사람이 특정 질문에 대해 갑자기 팔짱을 끼거나 앉은 자세에서 발을 출구 쪽으로 향하는 등 방어적이거나 회피적인 자세 변화를 보인다면 이는 심리적 불편함과 회피 욕구가 발현된 이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둘째, 언어적 패턴의 변화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기술입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증가된 인지 부하 때문에 언어적 패턴이 복잡하게 흐트러집니다. 그들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때 시간을 벌기 위한 언어적 필러음,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를 남발합니다. 또한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생생한 디테일과 오감 정보가 풍부한 반면 거짓말쟁이의 설명은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노력 때문에 설명의 양이 현저히 줄어들고 구체적인 명사 대신 그것, 저 일과 같은 추상적 대명사를 사용하며 오감, 정보 냄새, 소리, 촉감 등을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심리적 거리를 두기 위해 주어를 나 대신 사람들, 상황 모두와 같은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하며 수동형 문장을 자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저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와 같이 불필요하게 결백을 선언하거나 과도하게 맹세하는 자발적 부정은 불안감을 드러내는 역설적인 징후입니다. 셋째, 비언어적 행동과 미세한 생리적 신호를 포착하는 기술입니다. 거짓말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시키며 이는 의식적인 통제가 어려운 자율, 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표출됩니다. 가장 흔한 것은 자가 접촉 행동의 증가입니다. 코를 만지거나 목을 쓰다듬거나 귀를 비비는 행동은 긴장감을 해소하려는 무의식적인 시도입니다. 입 주변을 손으로 가리거나 만지는 행동은 거짓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막으려는 심리적 방어입니다. 또한 말과 몸짓의 불일치, 즉 부조화를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 결정에 매우 만족합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고개는 아주 짧게 좌우로 흔들거나 어깨를 움츠리는 행동은 언어적 동의와 신체적 반대가 충돌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감정 표현에서도 인위성이 드러나는데 진정한 감정은 얼굴 근육 전체와 함께 몸짓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지만 거짓 감정은 얼굴의 일부 근육만 사용하며 부자연스럽고 감정의 시작과 끝이 급격하여 인위적으로 느껴집니다. 더 나아가 긴장감으로 인한 호흡의 변화, 목소리의 떨림, 그리고 잦은 침삼킴 등의 생리적 신호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고도의 심리적 압박 기술을 활용하여 진실을 끌어내는 기술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관찰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의도적으로 상대방의 인지 부하를 최대치로 끌어올려 그들이 무너지는 지점을 포착해야 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시간 역순 질문과 감정적 주변 디테일 질문을 결합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사건에 대해 시간 순서대로 설명을 마쳤다면 좋습니다. 당신의 기억이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 사건의 끝 지점부터 시작 지점까지의 과정을 역순으로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라고 요구하십시오. 지어낸 이야기는 역순으로 재구성하는데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되므로 이 과정에서 언어적 필러나 불안 행동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논리적 모순이 드러나기 쉽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때 당신이 그 방에 들어갔을 때 당신의 기분과 그 방의 분위기는 어떠했나요? 창문 밖에 비가 오고 있었나요? 와 같이 거짓말을 할 때 집중하지 않았을 법한 감정적이고 오감적인 디테일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여 상대방을 당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이 질문들은 그들이 준비한 이야기 구조를 벗어나게 만들어 진실의 단서를 노출하게 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지혜, 즉 침묵의 방어술과 분별의 기술을 통합하여 현명하고 지혜로운 인간관계 조언을 제시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는 시기심 많은 공격자들이나 거짓말쟁이들을 이미 식별했거나 그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을 때의 대처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대처법은 감정적 통제와 무미건조 전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정보를 캐내거나 당신을 속이려 했던 교활한 사람들은 당신의 분노, 실망 혹은 동요와 같은 감정적 반응을 통해 통제감과 만족감을 얻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도발하거나 억울함을 호소하더라도 당신은 마치 돌처럼 아무런 감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들의 거짓말이나 부당한 행동에 대해 격앙된 감정을 드러내거나 논쟁하는 대신 당신의 말을 잘 들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더 논의할 필요는 없겠군요. 와 같이 극도로 짧고 무미건조한 답변만을 반복하여 그들의 에너지원 당신의 감정을 철저히 차단하십시오. 당신이 동요하지 않고 냉정함을 유지할 때 그들은 흥미를 잃고 당신을 공격하는 것을 멈추거나 다른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대처법은 철저한 기록 확보와 증거 기반 대응입니다. 거짓말을 간파했다면 감정적으로 추궁하기에 앞서 그들의 모순된 진술이나 약속을 전자우편, 녹음 파일, 문자 메시지와 같은 기록이 남는 형태로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그들의 거짓말에 맞설 수 있는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무기가 됩니다. 공식적인 관계나 중요한 금전적 관계에서는 특히 이 기록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증거를 확보한 후에는 그들의 거짓말에 대해 구체적이고 감정 없이 사실만을 기반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말과 달리 당신이 3월 15일에 보낸 메시지에는 취소되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상반된 사실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와 같이 감정이 배제된 질문으로 논리적인 압박을 가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처법은 점진적인 관계 축소와 단호한 단절입니다. 이미 거짓말이나 기만 행위가 반복되어 신뢰가 무너진 관계는 회복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지속할수록 당신의 정신 건강과 삶에 해를 끼칩니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해결책은 단호하지만 조용한 단절입니다. 그들에게 관계를 정리하는 이유를 길게 설명하거나 논쟁을 벌이는 것은 또 다른 감정 소모와 기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대신 그들과의 연락 빈도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중요한 정보나 사적인 모임에서 그들을 배제하며 서서히 그들의 영향력 밖으로 벗어나야 합니다. 이들에게 관계의 파국을 통보하는 것은 그들이 원하는 드라마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조용하고 단호하게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자기 보호입니다. 당신의 평온한 삶은 이러한 단호한 결단을 통해 지켜질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지혜로운 인간관계란 자신이 가진 것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아 외부의 공격을 막는 침묵의 방어와 이미 들어와 있는 거짓과 기만을 날카롭게 포착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분별의 창을 동시에 갖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모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의심병 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고 나머지 위험한 관계로부터 스스로를 평화롭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존중하고 당신의 평온함을 침해하려는 모든 요소로부터 단호하게 벗어나십시오. 이 지혜로운 침묵과 날카로운 분별력이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지켜주는 기초가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 얻은 지식이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큰 도움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